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중국 부자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그 금융시장에서 뱅크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어떤 은행이나 이렇게 맡겼을 때 이 은행 부실한데 뭔가 불안한데 라고 하면은 예금이나 맡겨놓은 돈 다 빼는 현상이 뱅크런이거든요. 차이나론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10월에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이쪽에서는 공동부유, 쌍순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공동부유는 뭐냐면요, 모두가 잘 살자. 가난한 사람, 부자 이거 없이 모두가 잘 살아야 돼. 이 뜻은 소득 격차를 줄여야 된다. 또 이건 뭐냐면 재산 축척의 메커니즘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부자한테 세금 많이 때리고 신규로 뭐 조세 이런 거 신설해서 너네 거 좀 뺏을게. 그래서 요거 빼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 그래서 소득 격차 줄일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여기 잘못 있다가 규제 강화와 세금 폭탄 맞겠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뺏기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싱가포르의 중국 부유층이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 있어요. 자산관리 전담 회사인데 여기 개설 문의가 빗발치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수가 2020년 말에는 한 400개 정도였는데 작년만 700개, 거의 2배. 그러니까 중국 부자 지금 여기 싱가포르에서 뭐 이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헬린 파트너스가 올해 중국에서 자금 반출을 희망하는 고객이 10,000여 명. 그리고 이 자산 규모가 480억 달러. 야, 돈을 완전 빼려고 하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최근에 이게 있어요. 중국 16억 인구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봉쇄 정책이 지금 너무 심각하죠. 제로 코로나라고 하면서 야, 너 못 나가. 너네 이성 폐쇄야. 이번에도 뭐 폭스콘 공장 3만 명 있어. 상관없어. 다 폐쇄야. 이런 식으로 엄격한 통제와 봉쇄를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부자 같은 경우에도 답답한 거죠. 이렇게 있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일도 못하고 다 문 걸어 잠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두에서는 이민 검색 수가 수백 배 증가했대요.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윤학이라는 단어, 이게 중국말로 룬쉐라고 하는데요. 이 룬이 영어 발음으로 run, 중국을 나가서 이민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인기가 있다. 중국을 탈출하고 싶다.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최근에 폭발된 게 백지 시위 혹시 보셨을까요? 백지 시위가 뭐냐면요, 피켓을 들어서 야, 너 시진핑 나가! 이렇게 하면은 걸리잖아요.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회인데. 그래서 할 말은 있지만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종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 얼굴과 이게 흔적이 남으니까 지금 이 백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뭔가 심상치 않다 하는 분위기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지 시위가 코로나 봉쇄 시위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못 도망가게 이거를 다 걸어 잠근 거죠. 쇠로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의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 죽고 어린애도 죽고 해버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니네들이 이것만 봉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인명사상이 없을 텐데 하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다 응어리지고 있다가 이게 폭발하기도 했고, 최근에 월드컵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월드컵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막 마스크 벗고 얼싸안고 울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집에 갇혀서 마스크 뭐 이렇게 하고 있지? 하니까 왜 우리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자국민의 출국을 통제합니다. 못 나가게. 그래서 지난 5월부터 나갈 거야? 그러면은 중병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 원자재를 확보해야 된다. 구호 물품을 운송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오케이 나가,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부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탈출 러시. 우리 요거 관련해서 에어비앤비 다뤘었잖아요. 그 영상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 에어비앤비는 지난 6월에 그동안 15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중국 본토 내 숙박 리스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에어비앤비는 이미 탈출했고, 최근에 구글도요, 지난 10월에 중국 내에 구글 번역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 이유는 뭐 사용자가 많지 않았다 하는데, 많지 않기는 5천만 명 넘는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중국에 2010년도에 한 번 나왔었어요. 왜냐면 중국 당국이 검색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우리 기능을 못 살리는데 해서 이런 통제로 인해서 나갔다가 번역 정도는 냅두자. 약간 발 하나는 그래도 담그고 있자 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예 번역 서비스도 그냥 나갈래.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있는데 규제도 심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 않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런클럽,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는 앱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뛴다 하면은 내가 얼만큼 뛰었고 어디서 어떻게 심박수 뭐 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는 건데 이 서비스 중단한다. 실제 중국 내 이 앱을 쓰는 유저가 한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뭐 경영상의 이유로 중단한다? 아니겠죠. 나이키가 경영상의 이유로 설마 중단하겠어요? 근데 왜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보호법을 좀 세게 먹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예요. 개인 동의 없이 너네 개인정보 수집했어? 그러면은 너네 페널티 매길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대 벌금은 94억 원 매기고 아니면 너네 수익의 5% 페널티를 물 거야. 하니까 쪼는 거죠. 잘못 뭐 하나 꼬투리 잡혔다? 그러면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 하더라도 야 그거 지난달에 바뀐 거 몰랐어? 하면은 벌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이런 앱 서비스를 중단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킨들 전자책 얘네 지금 중국 내 1등이거든요. 근데 내년 6월에 철수하겠대요. 중국 당국이 IT 기업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위는 1위 맞긴 한데 나갈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또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책 뭐예요? 몰랐어요? 제가 쓴 책인데 부끄럽네요. 잠깐 중간 광고인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의 A to Z. 여러분들 마케팅 하는데 너무 어려움 많으시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 밑에 더보기 보시면 구매 링크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은 중국의 기업이 왜 떠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중 갈등 계속 있어 왔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특히 중국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고성능 반도체는 중국 본토에 들어가지 않게 해라. 그 기술 들어가면 얘네들이 고성능 무기 개발한다 뭐 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이 촉발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는 자국민 보호할래, 우리 IT 사업 보호할래 해서 각종 규제를 들이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되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뭘 해보려고 해도 확장할 수가 없어. 하면 오늘 문 닫아. 일주일 동안 봉쇄야.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생활하고 영업해서 매출을 벌어들이는 게 지난 3년간 너무 빡셌다는 거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진핑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요. 국진민퇴라고 해요. 국영기업은 나가게 하고 민간기업은 제재하는 게 국진민퇴 정책인데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서 2021년 2년 동안 중국 국영기업이 인수한 중국에 상장된 민간기업이 110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먹냐? 예를 들어서 이게 홀리텍이라는 액정 디스플레이 납품업체 정말 중국에서 민간기업으로 성장세도 너무 좋은 업체인데 이런 거요. 민간기업 대출 규제해. 그럼 자금 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금 때문에 벌벌벌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국영기업 푸젠전자가 싼값에 인수하자. 우리가 인수해주는 거 고마워해. 이런 식으로 민간기업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의 권력 강화로도 좀 보여줍니다. 국영기업이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야 이거 국영기업 아니고서 민간기업이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려 할 때 제재가 심하겠네? 그리고 심지어 알리바바 마윈이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금융당국을 향해서 한 2020년도에 전당포 영업이야 라고 비난했다가 얘네 반독점 과징금 한 3조 원 먹었어요. 그리고 마윈 한 7개월 없어졌었죠. 그게 어디 갔어 했는데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왔어요. 근데 왔는데 굉장히 당국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기업의 총수가 이 장기간 어디 갔던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선상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본시장도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상해 주식, 홍콩 주식의 매도세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는요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시진핑이 20차 전당대회를 통해서 3년임 했던 그 바로 그때부터 연속 5일간 외국인 투자 자금 약 7조 3,100억 원이 순유출됐어요. 팔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투매 현상이 일어나서 야 이거 3년임 했어 하는 그 하루 동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있죠. 탑5 알리바바, 뭐 핀두어도, 징동닷컴, 네디즈, 차이나텔레콤 시가총액 7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역시도 외국인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했던 중국 국채가요 8월에 한 438조 원이었는데 9월에 430조 원, 한 8조 원 정도가 나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시진핑 3년임 자체가 기업들에겐 뭔지 모르겠지만 권력 강화를 위해서 국영기업을 강화할 게 뻔하고 IT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자본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현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앞으로도 좀 불투명하다.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중국의 경기 전망도 보면은 예전에는요, 바오빠라는 게 있어요. 경제 성장률 8%를 지킨다라고 해서 중국은 예전부터 바오빠 정책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한 3%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 중국 정부 목표치가 5.5%였어요, 올해. 근데 이제 하향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은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고 있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8%를 수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전망인 거고, 그리고 중국이요 생각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막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데 여기도 빠른 속도로 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8% 수성은 건너갔고 해야 이제 3, 4%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했던 그동안의 글로벌 자본들이 계속 성장할 것인가? 이제는 안정기에 든 거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요 숫자 보여주는 게 뭔가 좀 뜨뜻미지근해요. 원래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광군제 하면은요 와 이번에도 몇십조 원 팔렸어 했잖아요. 데이터 이번에 공개 안 했어요. 그냥 잘했어 라고 아무튼 잘했어. 아무튼 잘했는데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달에도 무역 수지나 통계 자료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게요 국가 신뢰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원래 이래요. 국가와 통계청은 엄격히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인가? 중국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원래 정해진 시간에 무역 수지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3년임 하고 있으니까 발표하지 않아? 그러면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인가? 그럼 이게 뭐냐면 통계청의 숫자가 혹시라도 조작될 수 있다는 일말의 의심이 있다면 이 숫자는 우리가 믿을 만하고 투자할 만한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은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것들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투자자들도 기업들도 떠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1000만 사용자가 사용한다는 바로 이 앱 페이코가 털렸습니다. 탈탈. 네, 탈탈. 그래서 서명시가 유출돼서 그 악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페이코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